SK이트닉스의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시장이 그야말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영업이익이 90% 넘게 줄었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저희가 깊게 파고들 리포트는 이게 사실은 거대한 착시 현상이고 오히려 역대급 4분기를 향한 신호탄이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진실은 뭘까요? 지금부터 그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25년 3분기 SK이토닉스의 영업이익.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더니 무려 91.9%가 사라졌습니다. 와, 이 숫자만 보면 정말 아찔하죠? 이 수치만 보면 걱정이 앞서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 숫자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 우리가 먼저 SK이터닉스가 하는 이 재생에너지 사업의 특성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 이 사업은요, 매일 과자 팔듯이 꾸준히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년에 걸쳐서 아주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그게 딱 완성됐을 때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분기에 수확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죠. 바로 이 사업 구조 때문에 이번 3분기의 충격적인 실적 하락은 사업이 망가져서가 아니라 기저효과라고 부르는 일종의 통계적인 착시 현상으로 설명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작년 3분기는요. 칠곡 에코파크니 양목 연료전진이 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딱 완료되면서 실적이 정말 비정상적으로 치솟았던 아주 특별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평범한 학생의 성적표를 전교 1등 했던 레전드 시절 성적표랑 비교하고 있는 셈인 거죠. 바로 이 기저효과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92% 가까이 하락했다는 건 올해 3분기가 못했다기보다는 작년 3분기가 정말 이례적으로 역사적으로 잘했다는 걸 오히려 더 잘 보여주는 숫자라는 거죠. 자, 그럼 3분기의 부진이 착시였다면 SK이터닉스의 진짜 실력은 언제 볼 수 있을까요? 리포트는 한 목소리로 바로 다음 분기, 4분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들도 아주 탄탄하게 제시하고 있죠. 우선 큼지막한 거 하나가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메가와트 규모의 대형 연료전지 프로젝트가 곧 준공되거든요. 이것만으로도 4분기 실적에 아주 묵직한 한 방을 더해줄 겁니다. 태양광 사업도 속도를 바짝 내고 있습니다. 여러 프로젝트가 4분기에 반영될 수 있는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는 5호 프로젝트가 오히려 4호보다 먼저 수익으로 잡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업이 지금 굉장히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안정적으로 계속 돈을 벌어놔주는 풍력 프로젝트 수익까지 딱 받쳐줍니다. 자, 어떠세요? 연료전지, 태양광, 풍력, 이 삼각편대가 4분기라는 한 지점에서 아주 강력하게 힘을 합치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이 모든 재료들이 합쳐져서 분석가들은 4분기에 SK이터닉스가 창사 이래 분기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라고 전망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반전 드라마를 예고하고 있는 거죠. 자, 4분기 실적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근데 좋은 기업을 보려면 한 분기만 봐선 안 되잖아요? 리포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SK이터닉스에 좀 더 긴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회 요인과 또 우리가 걱정해야 할 리스크 요인들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하실 거예요. 최대 주주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회사에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이 리포트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영향은 아주 미미할 거라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SK이터닉스의 사업이 모회사 계열사 일감을 받아서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의 본질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거죠.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사업 모델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전처럼 단순히 시공만 해주는 게 아니라 아예 프로젝트를 직접 개발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땅 사서 직접 건물 지어서 파는 거랑 비슷해요. 성공하면 훨씬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익 레버리지가 커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물론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절대 아니죠. 어떤 분석이든 리스크를 빼놓을 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를 수입해야 하니까 환율이 오르면 좀 불리할 수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뛰는 것도 당연히 마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은 언제나 그렇듯 일정이 조금씩 밀릴 가능성도 항상 열어둬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정보를 다 종합해봤을 때 이 리포트가 우리에게 전하는 최종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오늘 내용이 너무 많아서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딱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분기 실적 쇼크는 일시적인 착시 현상일 뿐이고 강력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이 역대급 4분기를 이끌 것이다. 그래서 리포트는 앞으로 SK이터닉스를 지켜볼 때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정말 예고한 대로 역대급 4분기 실적을 찍었는가? 둘째, 태양광 사업이 지금 예상대로 쑥쑥 크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인 해상풍력에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SK이터닉스의 미래를 보여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3분기의 실적 하락은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해 잠시 움츠렸던 과정일까요?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까요? 오늘 분석이 그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컨텐츠는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지 투자 자문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모든 투자 결정은 신중하게 그리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한 후에 내리시길 바랍니다.